자, 오늘의 이슈 지금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이시고 또 26년 동안 몽고 사막화에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푸른아시아의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인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저희 뭐 두부와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두부와 콩나물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고 지나가는 일은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탄소가 생긴다, 탄소 배출량이 있다, 탄소 발자국이 고기, 소시지, 햄보다 더 많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낯설었습니다. 근데 예. 먼저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분도 있겠지만 탄소 발자국이 뭔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예, 탄소 발자국은 말 그대로 네. 이동하거나 탄소가 발생하는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이 수입을 하면 미국에서부터 날라오면 그 네. 이동거리, 네. 중량, 그리고 또 그런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장을 하거나 또 이제 포장을 하거나 네. 하면서 그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물건을 만들고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예.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예, 예. 배출되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네요. 예, 특히 이제 식품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네. 과정 곡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탄소 발자국, 탄소 마일리지라고 많이 네, 사용하고 탄소 있습니다. 마일리지. 그렇겠네요. 멀리 있는 콩나물 두부가 우리 동네까지 오려면 거기서 운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 이산화탄소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있을 테고 그러면 저희가 마트에서 보통 콩나물하고 두부를 사잖아요. 그럼 이 경로나 탄소 발자국 양이 어째서 그렇게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콩이 우리나라 자급률이 7%밖에 안 됩니다. 다 아, 알다시피 네. 7.5%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수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수입이 되면 주 수출국은 미국이랑 중국인데요. 네. 일반 두부는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거리가 일단 많죠. 네네네. 예, 일단 5천 마일 이상. 예, 바다를 비행기 타고 건너가야 돼. 오는 비행기 배로 배겠구나. 오겠죠. 예, 네. 아, 그래서 제일 많은 품목인데 또 우리 네.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먹는 두부와 콩나물에 어울리기도 하고요. 네. 자급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마일리지가 큰데 더 문제는 이 이제 다음에 원래 하는데 어쨌든 콩이라는 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콩으로 만들어지는 두부와 콩나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탄소 발자국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포장?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 뭐하죠? 우리나라에서 콩나물 두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친환경 기업으로 유기농 원래 콩나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네. 유기농 하면은 자연적으로 탄소를 많이 억제하고 친환경 기업이라고 이미지를 갖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그 공급 시장을 재편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두부가 옛날에는 이렇게 두부 모판에서 샀었잖아요. 네, 동네에서 그냥 예,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포장 두부라고 하는 네, 상품으로 네. 바뀌었죠. 한 70%가. 네. 바뀌다 보니까 이제 포장 두부라고 하는 시장이 마을 단위로 소비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던 제품이 네. 지금은 거대 기업, 세계 기업이 우리가 아는 풀무원, CJ, 대상 세 군데서 70% 이상을 네. 포장 두부를 이 기업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특정 기업에 점유를 하다 보면 제조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일단 하청 생산하는 데서 제조업 물류센터로 가야죠. 네. 물류센터에서 유통물류센터로 가죠. 네, 네. 유통물류센터에서 각 마트로 가죠. 가고. 마트로 또 우리는 그거 콩나물 사러 차를 차 몰고 가지고 가서 또 사오고. 사오고 해서 예.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고 아.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 과정 뭐 포장재 친환경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포장하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온 저장 식품이라 저장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가지고 유통기한이 길다 해서 길게 저장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냉장 탑차로 이동해야 되고 네네. 그 뭐
뭐 포장 두부 하나만 가지고 또 안 되고 중간에 또 박스 포장 또 해야 되고 네네. 거기에 스티커 붙여야 되고 예. 뜯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아 그러니까 결국 두부나 콩나물을 먹으면서 친환경을 사서 저희가 먹으면서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환경으로 사서 먹는 것도 탄소 생산과 발자국에서 유통 보면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예, 탄소를 발생시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도 마트에서 소시지를 사 먹는 것보다는 두부 콩나물을 사 먹는 게 탄소 발자국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글쎄 이제 소시지 같은 건 축산물을 가공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거는 이 살아있는 신선도 면에서 네. 가공식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장 유통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이 콩나물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거 이렇게 포장을 해서 냉장 이동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네. 사실 소세지 공장은 뭐 좀 대형화가 필요한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동네에서 만들어서 나눠 먹을 수가 없죠, 예, 지금. 좀 아니 예. 물론 그 가능하긴 한데. 그렇죠. 예, 이제 예. 뭐 유럽식으로 이제 간의 소세지 공장도 가능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콩나물과 두부는 집에서 조금 산업화될 때는 마을 단위에서 네, 소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90년대 지나면서부터 그 대기업의 대기업화돼서. 독점화되면서 모든 두부 콩나물이 다 거의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두부나 콩나물은 우리가 예전처럼 집이나 지역 단위에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산해서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지금? 지금 뭐 가정용에서 콩나물 재배기가 유통되고 하는 건 있지만 네. 그건 예. 비효율적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친구들 지금 중에서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도 기르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예, 저도 길러 먹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마을에서 누가 해주면 훨씬 효율적이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년 전인가 은평구에서 재미있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네. 독거노인 할머니들에게 네. 구에서 그 콩나물 재배기랑 콩을 갖다 드렸습니다. 어떤 네. 협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엄청 좋아하셨죠. 근데 아쉽게 이게 연속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서대문구에는 네.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런 마을 기반의 네. 통합 물류, 그 다음에 세탁, 하여튼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마을 경제를 꾸려보자라고 하는 그 사회 경제 단체가 있습니다. 회사도 네. 있고 거기 조직들도 있고.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예. 뭔가 이 콩나물 두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분야의 마을 경제와 같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예. 이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을에서는 지금 택배 같은 것도 택배 기사가 마을 가가오 방문하는 걸 그 라스트 마일리지, 라스트 딜리버리 그러는데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거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마을 일꾼도 할 때 맡기면 마을에서 통합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강도 저수입이지만 저강도로 노동을 하면서도 수익을 얻고 또 충분히 택배 기사들은 또 잘 더 효율적인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포함해서 의류 수거, 세탁, 네. 뭐 이런 것들고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죠. 네. 이거를 이제 그분들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데 네. 네. 보통 자본가들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많은 탄소 발생과 부작용을 만드는 대신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통해서 공생하고 협동해서 탄소를 줄이는 그런 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두부와 콩나물을 만들고 먹어보는 거를 지역 단위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